사회를 맡은 이경민 간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기사식당 앵커로 2018년 연말 뉴스를 진행을 하게 된 에스펙트 청소년 기자단 대표 김소연입니다. 벌써 2018년이 끝나가고 있다니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취재하고 방송했던 날들이 너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많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3일 연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도 방송을 열심히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있는 분들 공유와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눈앞에 보이시는 분들만 공유해도 오늘 시청률 대박 납니다. 오늘 우리 1등 하나요? 요즘 좀 뜸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복귀할 날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 마지막 방송 있잖아요. 그 마지막 방송을 하고 제가 올해를 넘어서 이제 방송에 못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를 안 불러줘서. 안 불러줘서였구나. 아니 우리 개인의 취향하고 수다 박자가 너무 개인의 취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혹시 방송 보셨나요? 그럼요. 저 여기 앞에서 봤거든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신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보는 사람들도 덩달아 신나긴 하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좀 투머치였어요. 투머치. 너무 투머치였나요? 네, 저희 어제 덕질이 어덕행동,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다라는 교훈을 준 방송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 페이지 더 내려가 보면 있으니까 그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기사식당이 그럼 이제 1위를 해야죠. 그죠? 개인의 취향이나 수다 박자보다 우리가 좀 더 재밌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좀 가망성 있나요? 솔직히 재미로는 네. 조금 힘들지 않나. 좀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재미보다는 이렇게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 또 기자학교 때 저 준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정원이가 뭘 못하죠? 택시를 네네. 정원이가 택시를 못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준비를 해볼까. 이렇게 자료화면도 준비하고 좀 보는 즐거움이 있는 방송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주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2018 연말 뉴스 한 해 동안 활동을 했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볼 예정인데요. 또 한 해간의 활동을 정리해보자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언제 했었죠? 9월 달에 맞죠? 저 날짜 9월 15일. 9월 15일이야. 맞아, 9월 15일. 9월 15일에 진행됐던 청소년 참여 포럼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 참여 포럼이 소연이가 집에 못 가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이 집에 안 와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저희 엄마 아빠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안 오는 이유가 달그락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어디 가서 딴짓 안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역대급 게스트를 모셔왔어요. 역대급 게스트죠. 참 그러기 전에 참 저희가 3개월 동안 활동을 한 내용들을 잠깐 좀 보고 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공유는 혹시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의 공유가 저희 라이브 방송은 딱 두 가지만 필요해요. 뭐죠? 관심과 관심 딱 두 가지만 필요하니까 공유와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유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또 댓글도 달리고 이러더라고요. 좋아요. 저희가 3개월 동안 활동을 했던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저희 갑자기 방송 오래 쉬니까 기억이 안 나요. 참여 포럼. 네네. 네, 저희가 참여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참여 포럼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참여 포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참여 포럼도 성황리를 마친 다음에 참여 포럼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한 3개월간의 일들을 오늘 여기서 다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털어버리는 방송.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막 나오는 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송 제목 나오는 란 잠깐만 지워주시고 자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개월 동안 활동을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참여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그 시장 간담회하고 그리고 교육장님과 만나뵈는 간담회를 2번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에 저희가 청소년 참여 포럼에서 나왔던 정책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조사를 해보는 그런
취재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포럼 준비 회의도 엄청 많이 했는데 취재 준비 회의도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좀 맘먹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교육장 간담회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자님을 만나서 월명초 자치배움터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어떻게 진로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하죠. 지금 소영 기자님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사진이 시청 게시판 대문짝만하게 걸렸더라고요. 맞아요. 시장 게시판에 대문짝만 하에 걸린 소영 기자님의 사진. 정책 실현을 위한 군산 시장님과의 간담회였죠. 그때는 진로, 자치권, 이동권 그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만으로는 좀 아쉬우니까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재의 내용을 한 거였죠. 네, 저희가 지금 한 분과 빼고는 다 기사가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사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 또 게스트분들 소개를 해주시나요? 항상 역대급 하는데 오늘은 연말 뉴스인 만큼 더 역대급인 게스트분들을 모셔왔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작가단 눈맞춤 부대표이자 문화분과장을 맡고 있는 두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펙트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인권 참여 분과 활동을 하는 전호영이라고 합니다. 와, 어때요? 진짜 역대급이죠? 완전 역대급이에요. 우리 진이 나 못 모실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 청참초 준비 방송 이후로 모실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용기 내서 와주셔서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저희 막 잘됐던 방송들에서 다 보셨던 게스트분들입니다. 네. 네, 잠깐 찔렸는데 맞습니다. 잠깐 댓글은 잠깐 읽고 가볼까요? 네. 네, 권예은님께서 멋져요 하트라고 남겨주셨고 송혜은님께서 경민쌤 이뻐요미라고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재식님께서 무엇 뉴스라서 시청률이 좋으시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 최소 어제 방송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시청률은 오늘 2배였습니다. 17명이 와가지고. 저희 분발해야 돼요. 좀 기다리세요, 김희주 씨. 김희주 씨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진님 항상 열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개인의 취향 편집 남아 계십니다. 아 맞아. 그 빅뉴스 있잖아요, 쌤. 빅뉴스. 빅뉴스? 완전 빅뉴스. 빅뉴스? 그 지지난주에 네. 월명초 청소년 자치배움터 공간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예산이 30억이 가결이 되었대요. 30억.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김태빈 기자님이 월명초 자치공간 자치배움터 조성에 관련돼서 취재를 하면서 같이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자치배움터가 10월 달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자치배움터를 군산에 조성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거에 관련된 예산을 도의회에 올렸는데 30억을 올렸거든요. 근데 30억 그대로 원안에 가결이 된 거예요. 원안이 가결이 되면서 그건 12월에 2달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전에 11월 달에는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다고 해요. 교육청하고 관련된 추진단에서 학부모, 청소년, 지역 주민, 교사 이렇게 4개의 주체로 나뉘어가지고 자치 공간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실제적으로 공간 구성에 대한 추진단까지 또 꾸려졌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설문조사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보도될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추진단에는 지금까지 계속 월명초 배움터 자치공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왔던 관련 교사분들하고 마을교사, 학부모,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마을 추진단으로 꾸려져 있다고 하고 1회 정도의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모인 거죠? 네, 이미 한 번 모였죠. 11월 달에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원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이제 그거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간담회 때 내년도 하반기 내년도 9월쯤에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내후년도 또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의견이 내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치배움터 조성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치배움터 그 자체뿐만 아니고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나와요. 맨 처음에 청소년 기자단이 그 청소년 문화 공간을 주차장 사업으로 전락시켜버린 졸속 사업 추진에 대한 취재에서부터 한 10번 듣죠. 취재에서부터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공간이 너무 적다. 뭐 경로당이 엄청 많은데 청소년 교육 기관은 3개밖에 없고 이런 뭐 칼럼도 쓰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 연도 참여 포럼에서는 월명초 혹은 군산초에서 자치 공간이 조성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논의를 했었어요. 그 논의를 함께했던 진희 청소년하고 수현정명 기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 문화분과에서는 자치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려면 청소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있는 곳에 연락을 해서 설문지를 돌리고 하나의 의견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공청회를 열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공청회 좋네요. 학교뿐만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도 얘기가 나왔네요. 학교 안에만 청소년이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참 이번에 아동권리광장이 조성이 되었을 때도 아동권리광장이 어린 청소년의회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와 워크숍과 설문조사와 공간 조성 배치도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계획 단계에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지금 딱 조성이 된 다음에는 어떻죠? 지금 그게 조성이 된지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동권리광장이요? 네, 그 부분이 비어 있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동권리 광장을 만든 이유도 있는데 지금 가보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제가 거기 사람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네요. 그 지금 조성이 되는 것까지도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나 홍보,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굉장히 많이 개진했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나 봐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공간과 그런 활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좀 주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3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예산이 효율적이고 마땅한 곳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미 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공간 분리도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점을 조금 최대한 살려서 쓸데없이 공간을 부시고 다시 짓는 데에 30억을 투자하지 말고 그럴 그냥 수 있죠. 이미 있는 공간에 대해서 좀 더 디자인하고 그렇게 가꿔가면서 방음 소재만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비용을 아껴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인력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그런 곳에 좀 더 많은 할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인력 개발.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활동가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또 김태희 기자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태빈 기자님을 보내서 연속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속 중간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좀 보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태빈 기자님의 연속 취재를 기대해 주시고 문화분과의 두진이 청소년도 같이 간다면서요? 네. 네. 아니 문화분과 그렇게 단결력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좀 사이가 좋고 의견 통합도 잘 되어서 항상 싸움 없이 이렇게 의견을 잘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아주 끝까지 취재를 하는 모습 앞에서 예은이가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호영 기자님 너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니요, 안 피곤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이거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저는 방학을 해서 요즘 좀 잘 쉬고 있거든요. 호영 기자님 방학 안 하셨어야지? 방학을 저희 학교는 1월 4일 날 합니다. 어머, 1월 4일이요? 네. 1월 4일? 한참 남았네. 그러면은 혹시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7, 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요? 아니요. 1학년, 2학년 합쳐서 7, 8명. 1, 2학년 합쳐서 7, 8명이 하는 야간 자율학습이요. 그 통학생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기숙사는 의무고
통학생들을 지금 7, 8명 하고 있습니다. 어머. 이게 또 학교 중에는 뭐 괜찮은가요? 학교 중에는 아무래도 괜찮죠? 좀 어느 정도 인원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관련해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무조건 자습만 해야 하나요라는 인권참여분과의 취재가 있었어요. 네.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로 이런 기사를 한번 구성을 해보게 된 거죠? 일단은 그 전북 학생 인권 조례 이후 군산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대개 야간 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체계인데요. 그런데 이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선은 기숙사생들이 의무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것과 그에 반해서 통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별로 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한 그러한 야자를 한다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이점을 통해서 그 통학생들에게 야자를 하라고 강제로 시키는 것과 그런 등의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학교가 정한 것을 공부하고 정해진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야간 자율학습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은 점수를 주는 학교 여기죠? 이게 뭐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효율적인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다고요? 네, 설문조사를 했죠. 네네. 설문조사 결과도 한번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우선은 그 야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묻는 복수 선택에서는요. 전자기기 압수가 36.3%로 가장 많은 요인으로 나타났고요. 야자의 강제적인 신청이 29.1%, 그다음에 집중도가 낮은 학습 분위기가 29.1% 순으로 나타냈습니다. 전자기기 압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군요. 네. 전자기기라고 하면 노트북이나 핸드폰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단순히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요인으로 그걸 걷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사실 야간 자율학습이긴 한데 자율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아닌 꼭 자습만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 의견은 어땠죠? 그 야간 자율학습에 그 설문조사표 한번 보여주세요. 야간 자율학습에 자습 대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묻는 야간 자율학습에 전자기기 수거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걷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2.5%로 그다음에 걷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7.5%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기기 사용이 도움이 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76.8%이고 아니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3.2%입니다. 학습 이외의 활동은 어떤 퍼센테이지가 나왔죠? 그 야간 시간에 자습 대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묻는 문항에서는 진로 관련 활동이 72.6%, 체육 활동이 15.5%, 동아리 활동이 7.2%고 나머지는 4.7%입니다. 가장 많은 활동이 진로 활동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야간 자율학습 때 그런 진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시간이 엄청 많아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남아 돌잖아요 시간이.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시험도 다 끝났는데 나가서 야간 자율학습 한다고 해서 뭘 7명 하겠어요, 한대요. 애들이. 7명. 야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학습. 7명을 위해서 선생님이 남고 7명을 위해서 석식을 운행을 해야 하는 저희는 학교죠. 그래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급식 시간도 땡겼어요 일부러. 그 선생님들이 계속 남아서 급식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계속 끝까지 남아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일부러 1시간씩 좀 땡겨서 저희도 야간 자율학습을 1시간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학습만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효율적인 시간이. 지금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 한번 읽고 가볼까요? 두 분께서 대답해 주시거나 공감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권예은 청소년이 문화분과 무화과 빵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네.
문화분과 하트, 네. 같이 조용준 연속 취재할 거. 자원활동가 분께서 확실히 청소년 기자단에서 취재했을 때도 공간을 그대로 활동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득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월 4일 파이팅 1월 4일. 좀만 참으세요. 전 방학 개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야간 자율학습 우수상이 있었어요. 수상 내역 생활기록부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차별이 아닐지 어머. 이걸 생활기록부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죠. 아, 진짜 완전 차별이네요. 아파도 일부러 이상 받으려고 안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오 마이 갓. 진짜로요? 그럼 저는 그냥 다 빠졌어요. 그럼요. 그렇게 가야죠. 달그락 나왔어 달그락. 그러니까 차라리 달그락으로 오세요. 야간 자율학습 하시고 야간 자율학습 장이 있군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거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기재해야 되니까. 그렇죠. 수상 내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학교에서는 줄 수 있는 상은 항전되어 있고 뭐 경시대회를 매년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출석한 게 몇십 %만 넘으면은 그냥 다 주니까 학교에 몇 명이 되든. 완전 그냥 뿌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대박 사건. 진희 청소년은 야간 자율학습 자율인가요? 네, 저희 학교는 자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아무도 안 해요? 1학기 때는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2학기 들어서는 막 5명, 6명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요? 네, 1학년 전체. 아. 네. 그러면은 그때는 여전히 또 야간 자율학습만 하고. 네, 그렇게 좀 딱딱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하네요. 문제가 많아요. 학생인권조례 맨 처음 도입될 때 사실 야간 자율학습에 자율화라는 그 항목이 굉장히 파격적이라 도입 시기에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자율화인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 때까지만 해도 그 두 번 교육과정 전에도 자율화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야간 자율학습을 빼려면 무슨 증명서를 갖다 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 신청이 다 돼 있어. 근데 그 중에 전체를 빼는 게 아니고 하루만 빼더라도 신청서를 갖다 냈어야 됐어. 내가 왜 사유서를 갖다 냈어야 됐어.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간다. 근데 어떤 불이익이나 생활기록부 이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강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충남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강제일 수도 있긴 있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연속 보도를 또 해야겠어요. 그죠? 네. 다른 야간 자율학습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취재를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야간 자율학습 근데 소연이는 야간 자율학습 좀 하기도 하잖아요. 밤에 갈 때 괜찮아요? 저는 카풀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카풀 타고 이미 사고를 한 번 난 상태라서 그 카풀을 타고 다니는 게 사실은 조금 좀 불편하긴 해요. 안전하지 못한 게 좀 가장 크고 아저씨가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시긴 하는데 이게 두 얼굴이 저에겐 자꾸 겹쳐 보여서 그래서 평소엔 되게 좋으시거든요. 평소엔 되게 좋으신데 운전을 너무 막 하시니까 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기에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지만 불편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요. 불편하기도 하고 안전하지도 못한 등하굣길이 정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야간 자율학습이 지금 그 군여고하고 중앙여고하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좀 자율이기도 하고 중앙고는 사실 스쿨버스도 있거든요. 근데 스쿨버스가 없는데 야간 자율학습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일부 학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집에 가고 싶어요라는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 간담회 때 엄청 핫했죠. 맞아요. 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집에 가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기사를 진영 청소년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죠? 옆에 진현 청소년이 아니고 정선 청소년이. 그러네요. 맞아요. 이 자초지정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진현 청소년과 정선 청소년이 정서 청소년은 경제분과에서 야간 학교 택시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청소년이고 진영 청소년은 청소년기자인데 같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아까 그 문화분과처럼 무화관지 문화인지 문화분과처럼 그렇게 열심히 취재를 같이 나갔던 윤정선 청소년이 앞에 나와 있어요. 야간 학교 택시 관련된 안전한 등하교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있죠, 군산에? 네, 지금 청소년 야간 택시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버스 운행 현황을 조사를 해봤고요. 군산 지역 5개 고교에 있는 5개 고의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나는 시간이 10시인데 학교 주변 정류장을 거치는
버스를 시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야간에 하교하는 시간대에 버스를 조사를 해봤다고요? 네, 지금 10시에서 10시 20분쯤 그때 제1고는 4대, 군고는 2대, 동고는 1대, 군여고는 7대, 영광여고는 2대뿐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막차 시간까지 더하면은 총 19대의 버스가 운영 중이지만 늦은 밤에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청소년들과 버스가 오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하교하는 청소년들의 안전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2대, 4대 이러면 하교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동고는 10시 50분까지 가도 한 대예요. 집에 가지 말라는 거죠. 한 대죠. 동구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배차를 늘리지 않는 그런 굉장한 결단력이 있는 시내버스 배차예요. 그래서 야간 등하교의 이런 위험과 버스 배차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럼 어떤 안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청소년 기자님 취재를 해봤는데요. 사실 진양 청소년 기자님이 약간 리허설까지 다 했는데 독감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셔가지고 지금 머리를 굉장히 예쁘게 자른 걸 보여드려야 하는데 목소리 아예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표를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네, 야간 하교 시 더 편한 교통수단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요. 택시가 55%를 차지했고요. 그다음 버스가 25%, 그다음 도보가 10%를 차지를 했어요. 도보가 10%나 돼요. 한 100명 넘게 119명의 의견을 찾았는데 그럼 야간 하교 택시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나요?는 놀라지 마세요. 얘가 84%고요. 아니요가 15%예요. 많죠. 야간하고 택시 정책이 있다면은 꼭 해보고 싶다는 거죠. 야간에 하교를 해주는 택시요. 야간하교 택시 정책을 시행한다면 우선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한 복수 문항은 첫 번째로는 요금의 적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요금을 얼마 정도를 받을 것인가 그런 내용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57%가 나왔고요. 기사 회사의 신뢰도가 48%, 간편한 호출, 어플 전화번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전용 택시 정류장 구축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야간 하교 택시 어떤 정책이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 청소년. 네, 현재 부산과 완주 쪽에서는 지금 모든 고교에서 그 기본 버스 요금인 청소년 요금으로 내면서 이제 등하교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하고 완주군에서요. 모든 고등학교가요? 네, 모든 부여와 완주군에 있는 모든 고교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내용을 지금 군산시에 도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도 작년과 올해부터 이제 조금씩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군산시 외곽 쪽에서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연도에 약 20명 정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많이 알려지진 않은 정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군요. 군산에 있는 도시농 간의 격차가 큰 학교에만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 군산이 도시기는 한데 사실 동고랑 이런 곳들은 좀 어려운데요. 특히 여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않나요? 고등학교에는 아마 지원이 안 될 걸요? 고등학교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군산은 중학교예요. 자양중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양중학교.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늦게 하교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요.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보이네요.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택시가 그렇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맞아서 진행을 하면 우리가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신뢰도가 많이 확보가 되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늘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택시만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버스가 문제라서 발생한 내용이기 때문에 버스를 개선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복지안전부과에서 김소연 청소년 기자가 2년 동안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같은 목적의 내용을 굉장히 다른 주체와의 만남과 보도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젠 좀 바뀔 때가 됐어요. 이젠 좀 바뀌자. 네, 제가 얼마 전에 군산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청소년 하교 편의를 위한 의견조사라는 주제인데요.
시내버스 이용 횟수를 묻는 문항도 있었고요. 가장 중점으로 봤던 내용은 군산 시내버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72.8%였고요. 어머. 그리고 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6.2%였어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복수 선택 문항에서는 수용 인원이 정해지지 않아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버스를 이용해서라는 이유가 59.7%였고요. 모두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출발을 해서가 46.3%, 그리고 버스 내에서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가 32.8%였고요. 안전벨트가 없다는 게 22.8%였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군산 시내버스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8.5%였고, 그리고 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0.5%였어요. 군산 시내버스가 편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복수 선택 문항에서는 배차 시간이 너무 길다가 57.1%였고요. 아, 배차 시간 맞아요. 네, 끝까지 괴롭혀요. 아.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가 42.9%, 그리고 버스 노선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39.7%, 운전기사가 불친절해서가 23.8%였어요. 좀 전체적으로 그 버스 배차 시간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보이죠. 버스 배차 시간. 저는 80분이라는 배차가 있다는 거를 군산에 와서 알아가지고 80분이요? 80분 배차 있어요. 그래요? 네, 60분 배차는 당연한 거고 80분짜리 배차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숫자 계산을 하느라고 깜짝 놀랐어요. 80분? 그거 네. 어떻게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불편해서 좀. 그럼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으로 좀 제안을 해보고 보도를 해본 점일까요? 네, 이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버스 기사에게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버스의 수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 얘기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버스 배차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한 버스에 많은 청소년들이 타게 되잖아요. 특히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에는 콩나물 버스가 형성이 돼요. 콩나물 버스 뭔지 아세요? 네, 알아요. 그 서울에서만 새벽 시장 때 본다는 그 버스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작년에 진짜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카풀을 못 끊고 있어요. 진짜 그거 안 내리고 싶어 내려야 되잖아, 밀려서. 그 사람들 내릴 때까지 저는 내렸다가 다시 탔어요. 어머, 진짜요? 그 앞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어서 뒷문으로 탔거든요. 아, 그거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까 말도 안 콩나물 돼. 버스가 뭐냐면은 네.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손잡이를 잡지 않고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껴서 그 넘어지지 않는 버스를 말해요. 타보셨나요? 저는 정말로 새벽에 한번 타봤어요. 서울에 갔는데 저희 법인에 신입 지원 교육 한다고 그 거리 청소년들 버스에서 같이 상담하는 거 있는데 그 활동을 끝나고 새벽 4시 차를 신림에서 탔는데 말이에요. 그거는 배차가 많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우르르 탔다가 우르르 내리고 막 기사님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소리도 엄청 지르죠? 저 못하게 하는 버스도 있는데 근데 어떤 버스는 그냥 다 태워버리니까 말도 안 돼.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카드기 찍는 데다가.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앞에서 카드를 받아서 카드 찍은 다음에 카드를 다시 주고 뒤로 타라 그래요. 아, 무슨 버스 안내원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을 심어 놓는 거죠. 아, 정말로요? 그냥 앞에 세워놓고. 너무 처절하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그 외에도 학생들이 그 다. 버스 노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노선도와 안전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버스 환경 개선에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이 있었습니다. 네, 시내버스에 관련돼서 정말 연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정말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진짜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어요.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어요. 근데 조금 바뀌고 있기는 해. 원래 그 막 시간표도 찢어져 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앞에 조용준 장학동관님이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표는 찢어진 건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그 시간표로는 절대 버스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온 지 4년째지만 절대 버스를 헷갈려서 타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라도 그 버스 안내양이 존재하는 이 버스를 위험천만 버스를 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무슨 버스 안내양. 그러니까요. 댓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송민정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군산에 왔을 땐 버스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놀랐어요. 6개월 정도 군산에 살았는데 한 번도 버스를 서서 탄 적이 없었어요. 없는 시간대는 진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많을 때는 조금 유동적인 배차 간격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버스를 타는 시간대가 없는 데는 없애버리고 청소년들 등하교 시간으로 배차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버스 회사에서 그 청소년 등하교 시간에 버스를 늘려달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없애고 저쪽에 늘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몇 명, 한두 명 탄다고 해서 그걸 버스를 못 없앤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 늘리면 되는데. 근데 사실 한두 명도 안 타고 그냥 빈 버스 돌아다니는 게 그 사실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그게 많을 거예요, 아마.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버스를. 그렇죠. 주로 청소년들 정말 좀 많아야 직장인들 그 노약자분들 어르신분들. 네. 조용준 활동가님께서 등하교 시간 출퇴근 시간에만큼이라도 수요가 있는 만큼 늘려야 할 텐데 버스를 전세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실하게 조사가 돼서 실 인원을 측정을 하고 버스 카드가 된 횟수로만 해도 시간대별로 통계가 분명히 나올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관련해 가지고 꼭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연청소년 기자님 복지안전부가에서 의무버스 얘기도 했었잖아요. 의무버스 얘기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좀 길어지지만 의무버스 얘기는 한번 해볼까요? 네, 의무버스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버스를 타고 안전하지 못하게 버스를 타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무버스라고 그 군산시 내에 안에 있는 학교들이 몇 개가 많잖아요. 그 네네. 학교들을 코스별로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A 코스, B 코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A 코스면 뭐 군여고 갔다가 영광여고 갔다가 이렇게 도는 그런 코스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시 자체에서 버스를 앞에 통학 버스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등교 시간에 학교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코스별로 운행을 하면은 청소년들이 좀 더 저렴한 요금으로 좀 더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무버스라는 내용을 제안을 드렸어요. 이번에 연말하고 올 초까지 시장님께서 시민이 자치하는 도시와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를 위해서 많이 고민해 본다고 하니 저희도 계속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 예고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가 좀 더 재밌게 간다면서요? 좀 더 의리의리한 분들 모셔놓고 네, 저희가 이번에는 단순 실태를 알리고 뭐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서 보도를 했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진짜 실현이 될 수 있을지와 좀 더 실제 사례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조사를 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좋네요. 정선정은 누구와 함께하면 전문가분들 어떻게 한번 모셔볼까요? 전문가분들이요? 네네. 택시기사 대표님 택시회사 대표님 한번 부를까요? 제가 감당 가능할까요? 네,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전문가하고 함께하는 토론회 장을 만들어서 올 1월달에 또 기자학교를 예정으로 두고 있잖아요. 네네, 예정으로 두고 있으니 그때도 많은 취재를 해서 그 내용들을 또 풍성하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참여프로 추진위원회와 함께하는 연말 정책 방송은 다음 새해에 1월 중에 날짜를 새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쌤께서 또 하나 꿀팁을 알려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대전으로 저희 집이 약간 대전 옆이어가지고 대전에 있는 버스를 많이 탔었는데 대전은 버스 시간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동계 하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 중일 때랑 방학 중이지 않을 때가 그 학교 주변을 다니는 버스 노선만 바뀌어요. 그리고 해가 빨리 지고 늦게 지고 하니까 그럴 때도 좀 다르고. 왜냐면 버스 대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의 버스를 조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버스를 꼭 하차를 하고 찍어야 되고 약간 이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로 대전에는 학교 정류장이 많은 버스는 학기 중이랑 방학 중 배차 간격도 아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건희 소장님의 이야기 한번 소연청소년 기자님께서 따뜻한데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참여하는 것 그 자체, 그 과정이 변화라고 믿어요. 소년 청소년과 많은 청소년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달그락 청소년의 움직임에 따라 군산이 조금씩 변화한다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 앞에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바로 내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않죠. 그렇죠. 제가 지금 조금 더 많이 움직이더라도 저희가 지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움직이는 거죠 뭐. 네, 소연청소년 기자님의 멋진 마무리로 이번 기사식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식당 치고 굉장한 시청률인데요. 오, 저희가 한 2번만 더 하면 그 수다 박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엔지니어로 수고하신 강보민 청소년과 송민정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